월급이 들어오면 통장부터 열어보지 마십시오. 먼저 QLD 한 조각, TQQQ 한 조각을 장바구니에 올려두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돈이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를 팔아서 월급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동하고 자리에 앉아 8시간에서 10시간 누군가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이라는 종이 한 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성실의 증거라고, 책임감의 상징이라고, 어른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방식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해도, 직급이 올라가도, 시급이 비싸져도 결국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팔 수 있는 재고가 고정된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 팔면 끝입니다. 내일 또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재고가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안심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구조가 됩니다. 대출 할부, 고정비, 보험, 구독, 카드값, 그 모든 것이 월급의 리듬에 맞춰 깔끔하게 정렬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데 속으로는 더 취약해집니다. 월급이 멈추면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월급이 멈추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조직 개편, 기술 변화, 건강 문제, 가족의 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남는 건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입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아주 작은 소유를 누구나 가능하게 만든 장치입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내가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현장에 없어도 세계의 기업들이 움직이는 결과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본의 힘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자본을 나스닥 100개 기업의 흐름에 묶어놓은 아주 단순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종목 고르기가 아니라 구조를 고르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QLD, TQQQ가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법은 없고 수학이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받는 돈은 선형입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치가 들어옵니다. 2배 벌려면 2배 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은 복리라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그 결과가 다시 일하고, 그 다음 결과가 또 일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돌아가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건 동기부여 문장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월급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사업가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위험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당장 사표를 내는 건 무모합니다. 필요한 건 퇴사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퇴사입니다. 나는 직원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고객이 딱 한 명인 사업체입니다. 그 고객이 회사일 뿐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월급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월급은 소비의 연료가 아니라 탈출을 위한 투자금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첫째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남에게 줄 돈부터 나갑니다. 대출, 카드, 고정비, 그리고 남는 게 내 돈입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내 돈이 먼저 나가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여기서 내 돈이란 내 미래를 사는 돈입니다. 그 돈이 매달 QLD, TQQQ 같은 지분으로 쌓이면 월급이 멈춰도 움직이는 엔진이 조금씩 생깁니다. 둘째는 인플레이션의 순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돈이 풀리면 가장 먼저 오르는 건 자산입니다. 주식, 부동산, 기업가치,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고 마지막에 임금이 따라옵니다. 월급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마지막에 움직이는 영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제자리인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앞쪽에서 움직이는 흐름에 탑승합니다. 격차는 노력의 차이라기보다 위치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셋째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정확히 다루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TQQQ를 보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종목이 아니라 준비 없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3배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QLD는 2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이 크면 체감 수익이 달라질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 이걸 단기 도박으로 쓰면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구간에 어떤 방식으로 살지, 현금은 얼마나 남길지 손절을 안 한다면 매수 간격은 어떻게 할지,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걸 숫자로 준비하면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은 좋아하지만 월요일이 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사장님이 되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가 사장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하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대부분은 한 주의 피로를 풀려고만 합니다. 술, 쇼핑, 침대의 영상,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복만 하고 다시 착취당하러 가는 루프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루프를 끊는 가장 작은 칼이 토요일 오전 1시간입니다. 토요일 오전 1시간에 하는 일은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지출을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세어나간 돈을 잡는 것만으로도 투자금이 생깁니다. 둘째, 다음 월급의 투자 자동이체를 먼저 설정합니다. 셋째, 매수 규칙을 종이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QQQ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위로 회복하면 추가 매수는 줄이기,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룰을 만드십시오. 넷째, 현금 완충을 남깁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완충이 멘탈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다섯째, 욕심이 올라올 때 할 행동도 미리 정합니다. 급등하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멈추는 게 룰입니다. 급락하면 무서워집니다. 그때는 정해둔 만큼만 사는 게 룰입니다. 룰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월급이 적은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월급이 적을수록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넣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에 큰 금액을 넣지 못해도 매달 빠짐없이 지분을 늘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죠? 고점 공포는 대부분 한 번에 들어가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분할이라는 기술은 수익률보다도 생존율을 높입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변동성이 큰 도구는 타이밍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겨야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본업이 바쁘고 부업을 할 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시간과 분리된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콘텐츠나 코드 같은 레버리지도 훌륭하지만 그건 또 다른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 투자는 가장 적은 에너지로 자본주의의 심장에 붙는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가게를 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기업들이 돌아가는 결과에 참여합니다. 그게 직원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간단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이유는 심리입니다. 월급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함은 뇌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 대신 유지에 끌립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합니다. 직함, 칭찬, 바쁜 일정, 회의, 승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 깊게 묶습니다. 더 큰 월급은 종종 더 큰 감옥입니다. 멋진 타이틀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회사에는 그들이 돈을 주는 만큼만 에너지를 쓰고 내 인생에는 최고의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 보일지라도 탁월한 소유자로 살겠습니다. 몇 년 동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몇 년이 지나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습니다. 월급의 일부가 QLD, TQQQ 같은 지분으로 매달 쌓입니다. 지분이 쌓이면서 배당이든 자본 차익이든 작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다시 지분을 늘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아니라 자산의 변동이 내 순자산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는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태도가 바뀝니다. 상사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줄어듭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다 받아줄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직도, 휴식도, 공부도, 가족을 위한 결정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선택지의 개수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이 옵니다. 하락장이 오면 내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철학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산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나스닥 100이라는 구조가 무너졌는가? 내가 레버리지 비중을 감당할 현금 완충이 있는가? 분할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공포는 통제 가능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답이 없으면 공포는 패닉이 됩니다. 패닉은 매번 바닥에서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바꿔야 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시간의 쓰임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평일을 가져갑니다. 대신 여러분은 주말을 가져오십시오.
주말에 1시간으로 평일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지분을 챙기는 습관, 나의 작은 군대가 매달 1명씩 늘어나는 습관, 그 습관이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계급으로 올려놓습니다. 직원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열려 있었고 다만 그쪽으로 걸어가 본 사람이 적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